예, 다음 발표는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 만들기 비교 연구라는 제목으로 진은경 선생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준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자 진은경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 만들기 비교 연구를 통해서 가정 잡지와 여학 잡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비교문학 이론으로 전공을 했고요. 현재는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성 잡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여성 잡지에 대한 연구와 그다음에 미디어나 영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목차입니다. 저는 이 근대 여성 만들기에 대해서 처음에 두 잡지에 대한 창간 배경을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두 잡지의 역량 관계와 더불어 제가 핵심으로 하는 근대 여성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잡지가 1906년 가정 잡지가 처음입니다. 이 가정 잡지는 상동교회 안에 있는 가정 잡지사에 있는 곳에서 발간됐는데요. 발해인의 율서는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계몽 잡지를 추가하자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 잡지가 1906 년에서부터 1907 년까지 통권 7호를 발간하고 재정난에 으로 휴관하게 됩니다. 이후에 신채호가 1907 년에서부터 1908 년까지 2차 발행을 하게 됩니다. 특징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또 한글 전용 월간 잡지로 했다는 점, 또 집필자들이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제가 일본에서도 가정 잡지와 비슷한 여성 잡지를 찾아봤습니다. 일본의 최초 근대 여성 잡지는 사실은 1884년 약 신지입니다. 이 예약 신지는 1년 만에 발행되고 중단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기독교 사상을 바탕을 두는 야모토 요시라 하루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야마도 조지, 이 두 주필자들의 사이로 분열돼서 잡지가 1 년만 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 그 둘은 각자의 이념에 맞는 여성 잡지를 창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야모토는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야학 잡지를 1985 년에 편찬하게 됩니다. 이 잡지도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했고 또 남성 작가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정 잡지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저는 한국의 가정 잡지와 일본의 여학 잡지가 사실은 12 년이 차이가 나지만은요. 기독교 사상을 했다는 점과 또 집필자들이 대부분 남성으로 되어 있어서 남성이 여성을 보는 가부장적 시각이 나타남에 대해서 착안을 했습니다. 이 점에 한국의 가정 잡지와 일본 여학 잡지를 비교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가정 잡지와 일본의 여학 잡지가 어떻게 연구됐는지 찾았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의 가정 잡지 연구는 최초의 여성 연구 최초의 종합지 연구라는 거와 연계돼서 분석한 게 대부분이고요. 또 일본 의학 잡지에서는 국가의 시대적 사안과 더불어서 근대적 가부장적으로 보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이 의학 잡지를 단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여성 작가라든지 남녀 교절에 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잡지에 대한 비교 연구는 없는 점에 제가 이거 논문을 시작했습니다. 본 연구는 저는 그 가정 잡지와 일본의 여학 잡지를 두 잡지를 통해서 한일 양국에서 나타나는 여성상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을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 잡지와 일본의 여학 잡지 창간 배경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가정 잡지가 일본 여학 잡지와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한국의 가정 잡지가 또 여학 잡지가 그 남성 집필자들이 바라보는 여성상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기 로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을 통해서 또 한일 양국의 그 근대 여성 잡지에 대한 여성상에 대해서 보편성과요, 그다음에 투수성을 또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제가 그 두 잡지에 대한 창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잡지에서 저 상간 배경은 먼저 가정 잡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정 잡지가 제1권 1호에서 그 가정 잡지의 창간 배경을 유일선이 이렇게 썼는데요. 보시면 여성을 가정 내에서 좋은 인재를 길러 좋은 사회를 조직하고 또 나아가 국가를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가정 교육을 변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사실은 여학 잡지도 이 창간 간행 목적에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야마토가 그 창간 지지에 썼던 그 글에서도 일본 여성을 서구 사상으로 계몽해서 가정을 잘 다스려 문명 사회를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 특이한 건 여학 잡지에서는 여성을 어머니나 누나, 처 역할을 분류해서요. 부녀 개량을 하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이 부녀 계량은 일본이 당시 양처 현모 사상을 강화해서요. 일본이 선진화의 길을 갈 수 있는 역할을 여성에게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한국의 가정 잡지와 일본의 여학 잡지의 창간 지지가 한국은 가정 계량, 또 일본은 부녀 계량이라는 점에서 여성 계량에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잡지에서 추구하는 여성 계량은 가정의 모험이 되는 여성을 통해 나라의 문명 개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성은 국가 가정을 위해 자녀 양육에 힘써야 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기독교 사상인 가정 이데올로기를 여성들에게 주입했고요. 이게 이제 여성의 권리 신장보다는 가정의 책임을 수행하는 여성 교육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 잡지와 여학 잡지의 역량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학 잡지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여학 잡지의 역량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여학 잡지는 영국과 미국의 여성 잡지를 많이 참조했습니다. 19세기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출판한 가디스 레이스 북이라는 여성 잡지에서요, 표지라든지 또 내용, 구성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이 앞엔 가디스 레이스 북의 표지고요. 뒤에는 오른쪽은 여학 잡지 표지입니다. 둘 다 여러분 비슷하신 거 보이시죠? 이 달의 여신을 안고 있는 표지가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학 잡지에서는 가디스 레이스북의 구성이나 내용 부분에서도 많이 차용했는데요. 여성을 위한 알선 광고라든지 교재나 모임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가디스 레이스북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희가 가정 잡지와 일본 잡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게서 이제 자료에 대한 게 좀 간행과 원본 자료 출처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뒤에 자료를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여학 잡지는 사실은 총 548권이 간행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복합판이 만들어서 이게 여학 잡지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는 반면에 가정 잡지는 1차 율성과 2차 신체호가 이렇게 잡지를 펴고 나서 많은 자료가 전쟁으로 인해서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저는 가정 잡지가 14권이 원본이 실물 자료가 현재 발굴 진행 중이어서요. 일본보다는 연구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가 덜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잡지의 자료 정비는 우리가 여성을 살펴볼 수 있는 논설과 기사문을 통해서 근대 여성 이데올로기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학 잡지와 가정 잡지의 역량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학 잡지가 14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가정 잡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당시 일본의 식민지라는 시대적 배경에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제가 연구하니까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 두 잡지에서 신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신궁항은 일본에서는 이게 고사기나 일본 서기에서 신궁항을 신으로 모시는 곳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 잡지에서는 이 청간호에서부터 기독교 사상보다는 신궁항우 전설을 많이 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정 잡지에서도요, 그 가정 미담이라는 코너를 신설해서 신궁항우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는 점이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역량 관계는 여성 교육에 있어서 가정학을 강조합니다. 이 가정학이라는 건 일본의 신성 가정학인데요.
당시 일본 여성학자 시모다 우다코가 쓴 여성 교육을 위한 신성 가정학을 가정 잡지나 여학 잡지에서도 이 가정 교육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그 가정학이 여성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 연구는 제가 되게 재밌게 느껴졌는데요. 두 잡지에서 어느 식에서 어머니 일치의 구문 장려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여학 잡지에서는 이렇게 글 투고하기 위한 광고문에 여학 잡지에 간 문자를 실기 바란다. 한자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장 기사를 보고 저희 가정 잡지도 이왕이면 순국문으로 기사를 거제하고요. 또 창간호부터 국문을 시작하면서 한자는 갈로 안에 병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두 잡지는 어문일치의 국문 장려 운동을 강조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량 관계로 저는 이제 가정 잡지와 여학 잡지가 지향하는 근대 여성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학 잡지 여성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배경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본은 당시 1894 년에 전쟁으로 제국주의 성향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일본 여성에게 전통적 처와 어머니 역할에 대한 것에 더해서 국민으로서의 여성 역할을 더 강조합니다. 그것이 양초 흑모 사상인데요. 이 양초 흑모상을 야학 잡지에도 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필진들이 유명한 당대 유명한 작가들인데요. 그래서 편집장인 미야모토 요시하루와 함께 우시라 로안이라든지 기타무라 토쿠스라든지 이런 대부분 남성들의 시각에서 여성을 상을 투구하게 됩니다. 한국 마찬가지로 여러분 1905년 이후에 우리가 일본의 침략 의도가 짙어져 가지고 애국 계몽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애국 계몽 운동 과정에서 정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 잡지에서도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여성상을 정립하는데요. 그래서 편집장인 율선을 필두로 또 도중환이라든지 주시경, 양기탕 등 대부분 남성들이 그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을 표상해서 그들의 시각에서 여성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두 잡지의 창간 목차를 비교해서 그 두 잡지가 지향하는 여성상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뒤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목차를 비교해 놨습니다. 보시면 가정 잡지 창간호는 먼저 가정 잡지 지지서라고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리치풀이 백각 강화 역사 이렇게 작보수로 여성 교육을 강화하는 게 보이고요. 여학 잡지는 첫 시작부터 신공항우의 어도, 아까 신공상우 이야기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야기와 그다음 서구 사상의 하장과 거울에 관한 얘기, 그다음 여러 광고, 아까 가디스 레이스의 북의 영향을 받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장간호의 목차는 일본의 여학 잡지는 아까 실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사, 그다음에 수수께끼, 퀴즈 이런 목차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학 잡지는 신궁 항우 전설을 소개하고 당시 또 일본의 항우가 하루코인데요. 이 하루코가 1872 년에 가족구 여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교육을 선두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잡지에 항상 항우의 그 이야기도 거제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가정 잡지에서는 국문이나 역사, 평론, 문설 이런 것들을 상식을 소개하면서 여성들이 이 백과 강화 여러 가지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고요. 특히 주기경이 쓴 역사 부분에서 우리의 시조 단군 역사를 소개하면서 민족의 역사 근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학 잡지에서 지향하는 근대 여성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여성상을 살펴보기 위해선 저는 이 기사문이나 논설문을 많이 차용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인제 당시 현무 개념을 강조하는 것들과 특이하게 여학 잡지에서는 연료 코너를 신설해 가지고 여성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연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일본 여성을 서구 모델과 일본 양처 현무주의 개념을 혼용해서 연료 애국주의 어머니상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가정 잡지는요, 시체부의 2차 발행일 때 동서 가점 미담이나 또는 주시영이나 율성이 쓴 논설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로서 여성 역할을 강조하고요. 이래서 여성도 현모 역할을 강조하면서, 또한 주시경이 쓴 아까 장강호에 쓴 역사 부분에 보시면 여성에게 여성 역사 교육을 강하면서 자녀를 잘 키워서 우리가 애국 계몽 운동, 애국자를 키울 수 있는 구국의 어머니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사실은 인제 결론을 인제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두 잡지에 대한 것을 연구하면서 어 3가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연구 방법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연구 방법을 두 잡지에 대한 창간 배경과 더불어 상관관계를 비교 문학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한국의 가정 잡지와 일본의 여학 잡지에 나타난 남성 집필자들의 담론에 대한 여성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 계량과 부녀 계량 의 두 잡지의 창간 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계몽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독교 사상인 가정 이데올로기를 중점을 주고요. 여성들에게 여성 권리의 신장보다는 부국 강명을 위한 가정 교육을 중시하는 것으로 주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입니다. 한국의 가정 잡지와 또 일본 잡지의 상관관계에서는, 제가 여학 잡지와 가정 잡지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면서 아까 3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공 항우 사상 또는 신성 가정학, 언문일치, 이런 국문 장려 운동의 역량과 수용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논문 사실 핵심이 이건데요. 남성 집필자들이 이 잡지에서 어떻게 여성상을 바라보고 있느냐에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상을 비교했는데요. 여학 잡지에서는 일본 여성을 서구 모델과 혼용해서, 그다음 연려 애국지 어머니상을 지행했다면, 가정 잡지에서는 민족 의식을 주체성을 지닌 구국의 어머니로 근대 여성 만들기에 주력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잡지는 현무 사상의 보편성과 또 한일 양국이 지향하는 어머니상의 투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기대 효과인데요. 제가 이 두 잡지를 비교하면서 느꼈던 점은, 일본 의학 잡지는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연구자들한테 연구가 잘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은 반면에, 가정 잡지는 우리나라의 최초 근대 여성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정으로 활발히 연구되지 않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실은 이 장이 또 유일성과 1 차, 2 차는 시체화인데요. 그 둘에 대한 타사 성향을 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또 가정 잡지와 우리나라의 천도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통 사상을 받은 천도교 영향받은 신여성 잡지가 있습니다. 이 두 잡지에 대한 종교관을 제가 작년에 연구하면서 이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아 제가 참고했던 자료이고요.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 만들기 비교 연구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선생님들께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 만들기 비교 연구라고 해서 가정 잡지와 여학 잡지, 자료도 소실돼서 연구하기 되게 힘드셨을 텐데 선생님 연구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